라이브 방송 시간에 한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좀 상세히 보내주시면은 채택된 답변에 대해서는 부자병법 유튜브 채널에 답변을 달아서 친절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PS의 유선영 의사입니다. 네, 요즘 여러 가지 규제책이 나온 이후에도 생각처럼 시장이 잘 차분한 흐름이 아니라 굉장히 뜨겁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시장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나누는 시청자 상담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불광동에 있는 북한산 힐스테이트 1차 20평대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해도 될지 좀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어떤 부동산 시장의 변화들 때문에 좀 매수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라는 내용이신데요. 자, 우선 저는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매수 찬성 의견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이 시장의 전망이에요. 시장의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2, 3년 뒤에 어떨까? 제가 지금 이 시장을 읽는 중요한 키워드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유동성과 그리고 공급에 대한 수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단 유동성은 당분간 어떤 시장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게 계속 이 유동성은 넘치는 장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공급은 사실은 2023년 또 2025년 변화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 3년 뒤의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2, 3년 뒤의 조정인지 하락인지 이 뒤의 시장을 가기 전에 현재를 먼저 봐야 돼요. 현재가 어떤가? 현재 상황이 어떠냐? 자, 6.17 대책이 나왔어요. 7.10 대책이 나왔습니다. 무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대책이 20개가 넘는 대책이 나왔고 최근에 강력한 대책이 연타로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숨죽이지 않고 계속 야금야금 가격을 올리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지금은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이 없는 시장이에요. 투자자들은 더 이상 사지도 팔지도 그냥 보유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금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시장에서 조금씩 높은 가격을 잡으면서 매수할까요? 바로 실수요자들이 지금 사고 있어요. 실수요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려왔는데요. 그럼 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느냐? 왜 움직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공급이 부족해서 집이 없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이죠. 집이 없어요. 공급이 부족한데 이제 뭡니까? 전세가가 미친 듯이 폭등 중이에요. 내가 전세 살던 집은 세입자 이제 구하지 않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 다른 집들은 다 연장 계약을 써버린 상태라서 새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아주 높은 가격에 나온 전세 물건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세 높은 가격에 전세 사느니 매매하는 거죠. 매수한다는 거죠. 지금 공급이 부족한 데다가 전세 가격까지 폭등을 하는 장이 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정말 그야말로 패닉 가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어떤 20, 30대 아니 30, 40대들의 어떤 매수만 힘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의 자금을 더 담아서 좀 더 갈아타기 위해서 상위 급지로 올라가려는 분들, 그리고 조금 못난 부동산을 정리해서 정말 알짜로 갈아타시려는 분들이 계속해서 저가 물건들은 저가대로 매수가 되고 중가에서 중가대로 계속 거래가 되고 고가에서 다시 고가로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초고가 아파트에서는 또 그 안에서 난 좀 더 상위급지로 가겠어. 내지는 이제 이번 기회가 아니라면 더 이상 매수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갈아타게 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집을 갈아타고 또 새로 매입하고 하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요,
뭐 5억대 아파트 이제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서울, 뭐 강남 접근성 좋은 곳으로 찾아가면서 뭐 성남이라든지 뭐 분당 그 아래 뭐 수지까지 저 밑에 신갈 뭐 기흥까지 지금 가격이 다 오른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시장에서 뭔가 사는 거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한 2, 3년 뒤에 문제가 아니라 현재가요. 현재부터 향후에 2년 뒤까지 여기에 오름폭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인지에 대한 확정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서 조정을 받는데 이 가격이 지금보다 위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이게 이렇게 빠졌다면은 그때 좀 서두를 필요가 없었네 일 뿐이지만 여기에 있으면 이제는 아예 사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됐던 것든 결국은 반등해서 여기를 지나서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장 큰 리스크는 놓쳤을 때가 제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집을 사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특히나 1주택자 분들 무리한 대출을 쓰지 않는다면 그걸 전제로 했을 때는 매수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 아파트에 대한 얘기 이제 나눠보도록 할게요. 북한 사이스테이트 입지와 가격 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10년차 전후 아파트인데 그래도 뭐 7억대 전후로 매수가 가능하다면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가격 좋고 조금 입지적으로는 이제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이 일대의 변화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은평구예요, 은평구. 요즘은 금평구라고 얘기합니다. 금평구.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은평구 같은 경우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수색 쪽으로 이제 새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들 뉴타운 요즘 분위기 굉장히 뜨겁죠. 거기에 이제 바톤을 받아갈 곳이 바로 이쪽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보시면 연신내 이 역세권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일단 가장 큰 이슈는 GTX A 노선이 지금 한창 공사 중이죠. 2024년이면 서울역까지 한 번에 갑니다. 엄청난 교통 혁신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곳이 되고요. 가장 높은 인구 밀도의 지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규 혁신 교통이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이 지역에 대한 평가가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불광, 여기 독바이역으로는 이제 신분당선 들어올 예정이고요. 불광역은 이렇게 연신내역과 연계해서 앞으로 같이 서부권의 어떤 핵심 메카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바로 이 접근성 너무 좋은 자리에 있고 이것뿐 아니라 지금 이쪽에 대조 1구역 지금 2주에서 철거하면 새로 아파트 2000세대 들어오겠죠. 저쪽에 가련 1구역 4000세대 아파트 들어오면서 완전히 주택가였던 곳이 계속 개발이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요 옆에 불광 5구역 또 이제 사업이 차차차 진행되면서 새 아파트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변화들이 계속 연계되어 있는 곳에 우리 아파트가 제법 그래도 상품성 괜찮은 것을 저렴하게 아직은 매수할 수 있다면 고민할 이유는 없다. 내 집 마련하시고요. 다만 아주 그 베이스가 탄탄한 초역세권 자리가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자금을 초에 더 담아가실 수 있다면 향후에 갈아타기를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내 자금에 맞는 괜찮은 물건이라면 매수를 미룰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물건 찾는 데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 물건을 만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만 무조건 고집하실 것은 아니고요.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가격에 맞추면서 비교적 입지 가치가 나쁘지 않은 것들이라면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아파트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니까요. 그 점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이고요. 적극적인 분에게 물건도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대한 방향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능한 자금 내에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에스테이트 매수 찬성 의견 드리겠고 추후에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지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